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직도 좀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 잘 버티셨습니까? 갑자기 김하고 김밥이 확 치고 올라와서 되게 놀랐는데, 그 옛날 서진인의 투를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TV에서 보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슬란드에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식당을 아이슬란드에 했는데, 아이슬란드 온 사람들이 김에다가 이제 밥을 싸먹는 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싸먹는 모습이 나오면서, 정말 저렇게 김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게 이제 시장에서 크게 이제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전일에. 그러면서 이제 또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사림대조가 확 치고 올라가면서 상을 들어갔는데, 시장이 다시 음식료와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전력기기로 이렇게 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제가 음식료하고 전력기기, 화장품은 밑에 구간을 정해놓고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라.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매니저들은 한번 올라가다 꺾이면 무조건 재상승하는 데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험상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가 올라가다 꺾여서 다른 종목이 꺾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닥선을 그려놓고 이건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또 접근을 하는데 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주식시장이 끝났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아주 강하게 녹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PI의 하락 트렌드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 이게 전형적인 여름이 아니라 여름 골디락스 시장이 펼쳐지는 거죠. 이번 여름에 못 먹으면 정말 오래 먹기 있는 마지막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마음이 무척 급합니다. 저도 계속 뒷담화치고 뒤통수 치고 많이 먹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어려운 장에서 마지막에 왔을 때 이 마지막 골디락스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참 허망하게, 지수는 화려한데 내 종목과 내 계좌는 녹아나는 이 장을 가슴 쓰리면서 봐야 될 것이다. 또 포모에 시달릴 것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단단히 인식을 시키고 시장에서 전투를 좀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은 문드러지는 이 장에서 여름 골디락스 시장이 왔다. 이번 전투에서 먹자, 이 단순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방금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0.14, 나스닥은 0.23, S&P는 0.08 이렇게 끝이 났네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데 다우가 또 사상 최고점 18,395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도 다시 위로 올려놨는데 다우는 여전히 밑에 깔아버리는 그런 모습, 나스닥이 시장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6월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있는데 110.27, 전월비 하락을 했다는 거죠. 바이든이 민주당 의원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퇴 요구 중단을 촉구한다. 심지어는 이제 민주당은 주로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쪽에서 정치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헐리우드의 유명 라이터, 다음에 작가, 배우들이 중단한다, 시범금을 중단한다, 이런 사태가 이제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봐야 되는 바이든은 감 100패, 100점 100패인데 왜 버티는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여자 부통령 똑똑하던데, 네,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25일 만에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영국이 14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죠.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영국 재무부 장관이 첫 연설을 했습니다. 주택 인프라 조성을 활성화시키겠다.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사 인수를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6,740억 달러, 40억 원을 냈습니다. 일라인릴리가 모픽 홀딩스라는 기업을 32억 달러 인수를 했는데, 이 모픽 홀딩스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염증성 장질환, 뭔가 독특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75%가 오른 거죠. 네. 미국은 이제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정말 로또 맞았습니다. 네, 금일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는 104.677, 105에 내려와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다시 강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WTI는 마이너스 1.13, 82.22를 기록을 했고요.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631, 3.2bp 상승, 10년짜리는 4.270, 거의 0.2bp인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 살짝 금리는 강보합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제 미국의 주요 종목 주가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 0.65% 상승 227.80. 애플이 1위를 다시 탄환을 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순위였던 것 같은데 애플이 다시 1등을 탄환을 했습니다. 애플이 꾸준히 지금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죠. 네. 중국에서도 이제 가격을 내리니까 살짝 잘 팔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곧 발표될 AI, 언디바이스 AI를 이제 하는 건데, 많은 실망감도 좋지만, 이제 시작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름대로 애플바들이 있기 때문에 잘 팔릴 거다라는 생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디바이스 AI나 폴더블 이런 쪽이 이제 신제품들이 한국에서도 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버티버 홀딩스는 0.44% 상승 92달러. 퍼스트 솔라는 1.59%, 225달러. ARM도 오늘도 올랐네요. 184달러, 3.35%, 3.35달러 상승. 우리 ARM 홀딩스의 목표는 200달러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200달러 나오면 한번 팔아주자. 네, 엔비디아는 1.88% 상승해서 12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120달러에 사서 130달러에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올라가는 애가 한번 꺾이면은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네, 제가 AMD를 얼마 전에 이제 팔았어요. 집안에 이제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좀 팔았는데, AMD는 3.93% 상승, 제가 판 이후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AMD도 목표가 200달러이다. 근데 지속적으로 견딜만 합니다. 네, 테슬라는 0.56% 상승 252달러. 테슬라도 목표는 300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라인일은 0.34% 상승. 마이크론 마이너스 0.61. TSMC 1.60. 곧 있으면 TSMC가 실적 발표를 하죠. TSMC는 186달러인데 200달러까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운트 콕스, 일본의 2014년에 이제 마운트 콕스라는 일본의 아주 세계적으로 큰 비트코인 거래소가 망했죠. 망해가지고 해킹을 당해서 망했는데 이걸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부지리로 큰 떼돈을 버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물량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몇 조라더라 8조의 돈이 풀릴 것 같은데 현재 가치로 하면은 그 돈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인데 사야죠. 네. 5만 5천 달러 근처면은 비트코인도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물량만 소화되면 이제 크게 시장에 나올 만한 악성 매물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서머넬리가 있느냐. 앞에서도 제가 이제 여름 골디락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서머넬리가 있느냐. 이 기대감이 지금 확대되는 국면인데 그 이유는 뭘까? 어떤 이유로 사람들은 이번에 서머넬리가 있을 건가? 이거에 대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집중적으로 나눠봐야 될 첫 번째 퀘스천이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서머넬리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삼성전자. 그동안 우리의 발을 묶어놨던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찍고 10만 전자까지 한번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3천까지 충분히 찍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름 서머넬리를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두 번은 말할 것도 없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죠. 네.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2일 미국 성장률 GDP 나우 기준 일시적으로 4%를 넘긴 했으나 최근 지표 부진으로 1.4% 후반까지 하락을 했다. 1.7인가 아마 찍었는데 미국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최근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하면서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현저히 밑돌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가계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고금리 장기화 영향이 지속되면서 고용 및 성장률 지표들의 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2월의 매파적 FOMC의 반신반의하던 9월 연준기나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죠. 패드 워치에 반영되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75%까지 상승한 상황이며 7월 말 FOMC까지 그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항상 기대감이 지속될 때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죠. 다만 대부분의 투자들이 동의하는 수준이 될 85에서 90% 수준까지 인하 확률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선반영됐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타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예, 기대감이 85에서 90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좀 줄여야 된다. 지금 70이니까 아직까지 여유는 있다. 7월 이제 FOMC까지는 기대감이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여름 썸머 랠리의 두 번째 이유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것은 나스닥 100 지수가 지난 16년 동안 7월에는 모두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보고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16년 동안 나스닥 100 지수가 7월에는 모두 상승을 했다. 2분기 실적 기대감과 금리 기대감이 썸머넬리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이유는 나스닥 지수가 여름철에는 강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스닥 100 지수는 2008년 이후 작년까지 16년 동안 매년 7월에 모두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즉 16년 연속 7월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도 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7월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내 증시도 이에 연동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 보이죠. 미국에서 7월은 보통 여름 드라이빙 시즌, 휴가 시즌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매하는 기간이고, 또한 애플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기 직전에 기대 국면이 항상 7월에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특히 나스닥 대형주의 썸머넬리 통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나스닥 지수는 7월에 평균 4.6%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상승폭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3분기 증시로 좀 더 긴 호흡에서 보면 7월을 정점으로 8월, 9월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7월이 넘어가면 주의를 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한 거죠. 7월 정도까지는 먹고 그 다음에 여름 지나서는 좀 주의하자.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던 거죠.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 직전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두고 7월 이후에는 좀 줄이자. 따라서 7월까지는 먹고 좀 챙기자.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7월 11일 날 발표될 물가지표도 우리가 한번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여름 썸머넬리에. 이번 주 핵심 경제지표는 7월 11일에 발표될 미국의 CPI 지수죠. 5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재부각된 상황에서 6월 물가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물가가 7월에 발표되는 거죠. 현재 미국의 6월 CPI 전망치는 3.1% YOR로 예상되며 5월 3.3에서 0.2%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소비 지표들을 중심으로 점진적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내구재 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여력 축소, 연체율 상승 등으로 소비가 약화되면서 제조사 및 유통사들의 가격이나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네. 반면 운임지표와 유가 등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내구재 가격과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80를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4월 이후 운임지표는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는 6월 이후 드라이빙 시즌 성수기를 반영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임 상승과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지표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다시 후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7월 11일 날 발표될 물가 YOY로 3.1, 다음에 코어 CPI가 3.3이나 3.4 정도, 이 정도만 유지해 준다면 썸머넬리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썸번랠리의 논리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좀 우리가 좀 우려하는 점은 코스피가 기술적 부담 영역에 근접을 했다. 코스피가 6월 이후 다양한 호재들을 선반영하며 작년 11월 이후 상승 추세의 고점 저항대에 직면을 했습니다. 여기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 급등 영향이 컸죠. 앞서 언급한 대로 7월 말 FOMC 전까지 삼성전자 기대감, 2분기 실적 기대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여력이 좀 더 프라이싱 될 여지가 있으나 대략 2,900포인트 부근에서는 기술적 피로감도 점쳐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여기 오면 좀 줄여주는 2,900을 좀 넘어가면 좀 줄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2008년 이후 미국이 7월에 주식이 빠진 적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빠진 적이 없이 전부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균 4.6%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죠.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국내 주식도 하나, 둘, 셋, 넷, 5번밖에 빠지지 않았고 모두 다 상승하는 7월은 평균 1.6% 상승하는 강세 국면이다. 미국도 강세 국면을 보였다. 이 점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올해 마지막 기회이다. 그리고 8월, 9월부터 좀 조심하자. 이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1월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쭉 채널을 타고 지금 올라오죠. 크지는 않지만 이 채널의 끝이 9만전자, 10만전자까지 올라오기를 반응이 우리가 기대를 해야죠. 코스피도 이제 약간 삼각형의 모습을 쥐고 쭉 올라오는데 2,900에 도달하면 좀 줄이자. 3,000까지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2,900을 넘어가면 좀 줄이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라는 거죠. 네, 결론 들어갑니다. 너무도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전개되죠. 매일매일 시장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그 인내력을 테스트하죠. 우리의 포모 현상을 주면서 우리 인내력을 테스트하는데 매일매일 종목이 싹싹 바뀌는 거죠. 어제는 음식료, 김밥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화장품, 전력기기까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섹터가 시장에 나올 것 같아. 삼성전자 관련 HBM, CXL, 바이오를 기본으로 깔고 화장품 대표적 음식료 하나, 온전 하나, 방산 하나, 밸류업 하나, 밸류업은 뭐 KB금융주나 하나금융주 깔아야겠죠. 다양한 종목을 깔아놓고 기다릴 방법밖에 없다. 이게 제 전략입니다. 이게 너무나 아날로그적인 전략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깔아놓고 기다리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 어렵지만 금리 인하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는 뭐냐? 바로 테크하고 바이오다. 테크하고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네요. 어제 보니까 뭐 블루엠텍, 바이오니아, 펩트론, 인벤트지레, 보로노이, 엑시콘 등이 눈에 보이는데 보로노이도 벌써 6만원까지 올라서 많이 올랐죠. 바이오니아는 생물학법, 뭐 미국의 생물 무슨 법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바이오니아가 유럽과 미국의 CGMP 같은 것들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전망이 있다라고 치고 올라오는데 8,000원까지 치고 올라오는데 블루엠텍, 그다음 펩트론이 어제 막판에 12% 치고 올라오고 인벤티지 랩도 밖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펩트론은 제가 8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보로노이도 7만원까지 갈 수 있고 엑시콘이 또 어제 막판에 또 CXL 뭐 테스트 장비 업체로서 엑시콘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물음표는 있지만은 어제 눈에 보였던 종목들인 거죠. 네. 따라서 이러한 종목도 너무 많이 오는 종목들이니까 반드시 조정 후에 단타로만 진입하자. 그래서 또 새로운 것들을 얘들 말고 또 바닥에 있는 것들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깔아놓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깔아놓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펀드들은 이제 쭉 깔아놓죠. 깔아놓고 그 중에서 어느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쌓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펼쳐야 돼요. 한 10개나 9개, 18개로 펼쳐놓고 제약바이오는 한두 개 더 넣고 포지션을 넣어놓고 그러다가 맞아서 10에서 15% 오면 또 팔고
똑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이 어려운 장을 마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도 좀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화요일을 응원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그 위에 1대1 채팅창으로 고민스러운 종목을 이야기하면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입니다. 포모에 시달리면 다 죽습니다. 마음을 딱 굳건히 하고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뭔가 2분기 실적이 좋다, 3분기 실적이 좋다, 뭔가 실적 전망이 좋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견디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무조건 팔아야 되죠. 확신이 없을 때는 더욱더 공부 좀 더 해보고 모든 유튜브 다 찾아보고 다음에 공부해보고 또 애널리스트 자료들 보고 이렇게 계속 갈고 닦고 고민하고 골방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속에서 확신이 있으면 견뎌야죠. 네. 여러분 중에서 포모 현상에 많이 시달리신 분, 너무 이야기를 듣고 사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열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은 제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좀 올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많은 자료들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